안녕하세요. 사귀면서 서로에게 의외로 잘 안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.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. 네, 정말 그렇죠. 우리가 보통 연애하면 상대방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, 근데 사실은 뭐 평생을 완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서 이해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때로는 좀 서운함을 만들기도 하고요. 네네. 오늘은 바로 그런 오해를 좀 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이런 대화가 단순히 정보 교환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내면 지도를 같이 그려나가는 과정 같아요. 내면 지도요? 네. 상대방의 세계에 어떤 길이 있고 어디는 좀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가는 거죠. 와, 비유가 너무 좋네요. 그럼 그 지도에서 가장 험난한 지역부터 탐험해볼까요? 좋습니다. 첫 번째 주제는 갈등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, 바로 싸울 때에 대한 질문들이에요. 아,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죠. 네, 저는 여기서 딱 눈에 들어왔던 게 다툴 때 내라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나 말투가 있어 이거였어요. 정말 중요하지만 막상 물어보기는 쉽지 않은 질문이죠. 화나면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. 맞아요. 그게 일종의 뭐랄까 관계의 비상정지 버튼이 뭔지 미리 알아두는 거예요. 사람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. 명린 같은 거요? 네, 바로 그거죠. 예를 들면 뭐 과거 얘기를 꺼낸다거나 가족을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이요. 이걸 모르고 감정이 격해졌을 때 딱 누르게 되면 그냥 관계에 상처만 눕는 거죠. 듣고 보니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는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라는 아주 강력한 애정 표현인 것 같아요. 정확해요.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면 어떡하죠? 아, 그럴 수 있죠. 그럴 땐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면 돼요. 혹시 내가 무심코 했던 말 중에 유독 서운했던 적 있어? 라거나 아니면 싸울 때 내가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더 힘들어? 아니면 계속 따지는 게 더 힘들어? 이렇게요. 아,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바로 대화로 풀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일단 혼자 생각할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삐졌다면 먼저 다가와 주는 게 좋아? 아니면 그냥 두는 게 좋아? 이 질문이 있군요. 네,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죠. 저는 무조건 먼저 다가가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상대에겐 오히려 압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럼요.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셈이죠. 와, 그렇구나. 결국 중요한 건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. 우리만의 방식을 같이 만드는 거죠. 우리 문제가 생기면 한 30분은 각자 생각하고 그 뒤엔 꼭 다시 얘기하자.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.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관계로 가는 첫걸음이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거 좀 민감할 수 있겠네요. 어떤 거죠? 두 번째 주제, 바로 돈에 대한 질문들입니다. 아, 민감하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주제죠. 네,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재밌었어요. 큰 선물 한 번, 대 작은 이벤트 여러 번, 뭐가 더 좋아? 네, 이게 그냥 선물 취향 질문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. 어떤 의미가 또 있나요? 이걸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경험에서 아,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지 알 수 있어요. 큰 선물을 좋아하는 건 어쩌면 특별한 날에 대한 상징성이나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일 수 있고요. 반대로 작은 이벤트를 여러 번 원하는 건 일상에서 꾸준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? 그 지속적인 관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신호일 수 있죠. 그렇군요. 데이트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겠네요. 단순히 반반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렇죠. 관계에서의 공정함, 또 배려에 대해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. 연애하면서 제일 돈 아깝다고 느낀 적 있어? 와, 이 질문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네, 이건 신뢰가 정말 많이 쌓였을 때 할 수 있는 대화죠. 근데 만약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정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요. 예를 들면요? 가령 한 사람이 솔직히 그냥 인스타에 올리려고 가는 비싼 레스토랑은 좀 아까워. 난 그 돈으로 차라리 같이 여행 가고 싶어. 라고 말한다면 그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. 네, 아니죠. 오히려 나는 보여주기식 소비보다 우리가 함께 쌓는 경험이 더 소중해 라는 자기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거든요. 그렇게 들으니까 서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는 아주 좋은 대화가 될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돈이라는 현실적인 주제에서
이번엔 조금 더 감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볼게요. 세 번째는 연락에 대한 질문입니다. 하루 종일 연락하는 거랑 하루에 몇 번만 딱 하는 거, 뭐가 더 편해? 아, 이거 정말 고전적인 갈등 주제죠.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로 싸우시잖아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연락 빈도를 애정의 크기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어떤 사람한텐 연락은 연결의 증표지만 다른 사람한텐 그냥 정보 전달의 수단일 수 있거든요. 아, 일에 엄청 몰입하는 스타일이면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런 사람한테 잦은 연락은 그냥 방해 요소로 느껴질 수 있어요. 사랑에 식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스타일인 거죠. 그래서 가끔 연락 안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솔직히 말해도 돼?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군요. 네, 아주 성숙하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. 연인이니까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서로에게 부담일 수 있겠어요. 맞습니다. 이건 관계 안에서 서로의 독립성을 얼마나 존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뭐랄까 시금석 같은 거예요.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완전히 녹아드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럼 어떤 건데요? 각자 온전히 잘 서 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꺼이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모습에 더 가깝죠. 와, 그렇게 서로의 현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함께할 미래를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네 번째 주제가 바로 미래에 대한 질문들인데요. 만약 해외 근무 기회가 생기면 장거리 연애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? 이런 질문은 좀 무겁게 느껴지네요. 무겁죠. 하지만 우리 관계의 깊이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에요. 이건 할 수 있다, 없다, 이공법적인 답을 듣자는 게 아니에요. 아, 과정이 중요한 거군요. 네,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죠. 우리 관계가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있는지,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한 팀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는 거예요. 같이 살게 되면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 못할 생활 습관이 있어. 아, 이것도 정말 현실적이네요. 그렇죠. 연애할 땐 안 보이다가 같이 살면 확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환기하는 게 중요한데 상대방은 추운 게 싫다고 창문을 꽉 닫아두면 매일 아침이 전쟁일 수도 있겠어요. 바로 그런 거죠.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는지, 수건을 쓰고 바로 넣는지,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매일 반복되면 감정적인 문제로 커지거든요.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. 우리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,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는 뭐라고 생각해? 관계에 대한 건강검진 같네요. 맞아요. 우리 커플이 유독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,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지를 함께 진단하고 예방책을 고민하는 거죠. 서로의 장점만 보는 게 아니라 약점까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같이 노력할 때 관계는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니까요. 이제 마지막 주제네요. 어쩌면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채우는 디테일에 대한 것들, 바로 연애 스타일에 대한 질문들이에요. 네, 모든 기념일을 다 챙기는 편이야? 라거나 아, 선물은 실용적인 걸 좋아해? 감성적인 게 좋아? 같은 것들이요. 네, 바로 이런 디테일이 모여서 관계의 만족도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죠. 여기서 핵심은 내가 주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는 노력이에요. 아, 그게 중요하군요. 그럼요. 내가 볼 때 아무리 실용적이고 좋은 선물이라도 상대가 정성 들여 쓴 손편지 한 장에도 감동받는 사람이라면 내 노력은 절반의 선물인 셈이죠. 내가 내 일상에 얼마나 개입하는 게 좋아? 이 질문도 참 섬세하게 느껴져요. 네,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는 아주 아름다운 태도죠. 연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. 그럼요. 사랑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더 깊어지는 거니까요. 오늘 나눈 이 질문들은 단순히 정보를 캐묻는 게 아니에요. 나는 너라는 사람을 더 깊이,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. 그래서 너를 더 온전히 사랑하고 싶어. 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고백인 셈이죠. 오늘 정말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여러 가지 질문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. 처음엔 이런 대화를 꺼내는 게 좀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솔직한 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정말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관계가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결국 사랑은 서로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그 다름을 기꺼이 배우려는 노력의 총합이니까요.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네요. 이 질문들에 대한 상대방의 답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 답을 당신의 일상 속에서 가슴으로 존중하며 행동하는 것,
그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 팟캐스트였습니다.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여러분 잘 자요. 정말 좋은 밤이네요. 안녕히 계세요.